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상승했던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썼던 내용 때문에 일단 상승했죠. 테슬라가 수년간의 첨단 AI 칩과 보드의 엔지니어링 팀을 갖다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팀은 이미 수백만 개의 AI 칩을 설계하면서 자동차와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해왔다. 이 칩 덕분에 테슬라는 실제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자동차의 탑재된 버전은 A14이고 A15 이런 것들은 곧 출시될 예정에 있고, A16 역시도 개발에 착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 12개월마다 새로운 AI 칩을 갖다 설계를 양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봐서 다른 모든 AI 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산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농담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옵티머스를 통해서 이런 칩 자체가 안전한 운전을 통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보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바꿀 것이다. 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그런 여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 맵을 한번 보시면 오늘 장에서 구글이 많이 상승했죠. 자, 구글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결국 일단 제미나이 때문에 많이 상승했는데, 제미나이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건 TPU 칩이죠. 자, 그걸 만드는 것이 같이 설계하고 있는 것이 브로드컴이죠. 자, 그 칩을 갖다 만드는 곳은 TSMC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땐 TSMC는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미디어텍하고도 지금 많이 설계를 갖다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브로드컴 요 하나만 갖고는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칩의 싸움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의 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마소도 자기 나름대로 칩을 만들고 있고, 자, 메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칩을 만들고 있다. 자, 아마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이들이 칩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칩을 더 잘 만드냐, AMD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로 인해서 이 칩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을 갖다가 제패해 나갔다. 자, 거기서 이제 테슬라도 자기 나름대로 칩을 갖다 계속해서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던 그런 모양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테슬라 AI 칩의 로드맵 자체를 본다면 독특한 부품이라든지 내재화를 넘어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의 완전한 전체 통합을 위해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융합인데, 풀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자동차, 그 다음 옵티머스의 로봇, 데이터 센터, 도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의 단일 AI 칩으로서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A15이라든지 A16으로. 그 다음 속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AI를 활용해서 칩 설계를 통해서 12개월 동안 획기적인 혁신을 전망하면서 전통적인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속도를 압도한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규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수백만 대의 차량과 로봇을 통해서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크기의 AI 인퍼런스 칩을 배포하고 확장 가능한 슈퍼컴퓨터로의 연결을 목표로 한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현실의 검증에 있어서는 의료 서비스를 포함해서 기술적으로 취약한 것들이 있죠. 정밀 내부라든지 내부연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단기적으로 물류라든지 제조 로봇 시장에서 우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리스크도 있는데 핵심적인 인력 배치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2나노라든지 3나노 경쟁 공정의 수요를 위한 로드맵을 달성하는 것이 조금 위험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리스크가.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AI 컴퓨팅 기업으로서 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테슬라 AI 칩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멜리우스 리서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율주행이 전환점에 가까워졌다. 자, 그로 인해서 테슬라는 필수 소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트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부분의 선두가 업계의 대대적인 가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전환점에 접근하고 있다. 그 자율주행이 이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실용화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광범위한 자율주행 기술이 7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혁신하면서 향후 5년 동안에 수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필수 투자 세상으로 꼽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현재 본다면 대중의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1% 미만만이 지금 자율주행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완전 자율 소프트웨어인 버전 14.17 있죠. 요거와 더불어서 A15의 칩,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들. 자, 그리고 수직적 통합을 통해서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들보다 더욱더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멜리우스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구식적인 아키텍처를 고수하는 기업들은 급격한 구조조정이 직면할 수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 왔다는 겁니다. 풀셀프 드라이빙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지금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죠. 자, 그때문에 일단 급격한 산업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7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혁신시키면서 5년 동안에 수천억 달러 수익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슬라를 투자할 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들의 목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별 5개 이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한 471불로서 홀드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담 조나스 바이 주면서 410달러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윌리엄스데인, 트루이스데이는 한 406불로서 홀드 주고 있다. 자,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350불로서 홀드 주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테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스티플이죠. 여기는 508불 주고 있다. 가장 많이 주고 있고 바이든급. 그다음 파이프 센틀레의 알렉산더 포르 마찬가지로 500달러 주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급 주고 있다. 자, 많이 주는 사람들은 500달러고 지금 적게 주는 사람들은 350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단은 지금 이제 하반 경직선이 있다는 거죠. 자, 밑으로 가도 한 350불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많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테슬라가 500불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다들 일단 좀 많이 밖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목표가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일단 목표가를 주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플에 근무하고 있고 508불 정도를 가장 많이 줬는데 바이든급으로 주면서, 자, 그랬던 요 사람의 논리가 있겠죠. 자, 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요 사람이 이렇게 줬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테슬라의 탄탄한 입지와 더불어서 미래 잠재력을 부과하는 여러 요인들을 통해서 매수 의견을 줬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총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었고 매출의 총이익도 크게 증가한 등 인상적인 재무 실적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여러 가지 예상을 뛰어넘는 차량 인도량도 있었고, 자, 재무 전망이 조금 더 뒷받침되고 있다. 그래서 재무가 운 좋으면은 아무래도 일단 이런 목표가를 주기 힘든데 단단한 재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풀셀프 드라이빙, 그 다음에 로보택시 서비스, 이런 개발직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가치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여러 대도시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분야의 진전 자체가 테슬라의 혁신적 우위를 갖다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 수년 내의 생산 규모의 확대 계획, 그리고 옵티머스의 로봇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재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면서 매수 의견을 준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를 갖다가 DCF 모의로 한번 돌려보게 되면 상당히 일단 터무니없는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출 있죠. 매출을 갖다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9년도까지 그럴싸하게 일단 만들어 놨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2020년도가 한 115%, 그 다음에 10.2, 20.1, 13.5 정도 되지 않겠는가. 영업이익을 그렇게 두겠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OP 마진도 한 6%부터 시작해서 한 20%까지, 그 다음에 법인세율도 이렇게 해서 세후 영업이익이 한 요 정도 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봤더니 크게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9년도까지 프레젠트 밸류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를 갖다 합계가 한 73,460이 나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할인율 한 8%, 연구 성장률 3%로 했을 때, 자, 그때의 주당 내재 가치는 한 185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DCF로 돌렸을 때. 자, 그렇다면은 지금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죠. 밸류에이션이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옛날식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래서 DCF 모형으로서 지금 현재 테슬라를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신에 로보택시를 넣고 나서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옛날 거 있죠. 이게 히스토릭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옛날 걸 봤을 때는 그때의 연평균 성장률이 좀 많았죠. 31.8%. 근데 요번에 폴캐스트로 봤을 때 2024년도 2025년도 보시면 됩니다. 30년도까지의. 자, 그때 매출의 성장은 19.3. 자, 대신에 넷인컴 마진이 여기는 0.1%밖에 안 된, 여기는 16.8%나 많이 올라오죠. 아무래도 로보택시로 인한 그런 넷인컴 마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자, 그 다음 EPS 성장률 획도가 상당히 많았고 지금 한 31.7%. 자, 그 다음 P/체인지 자체는 한 2.9%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했을 때 미드 값을 주게 되면 한 1893달러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 2030년도, 2029년도 말 정도 되면은.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요 정도 가격이 적당한 그런 지금 이제 포지션이 되지 않겠는가. 요 안에는 지금 로보택시가 들어갔을 때 요 정도 일단은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매출의 증가가 2025년도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14% 시작해서 32%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로보택시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 정도의 매출의 성장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빈 역시도 지금 한 7%에서 한 16%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을 수치를 넣었을 때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계속되는 그런 로보택시 확장
속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EPS를 구해보기에는 2.27달러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12.65달러가 2029년도, 즉 2030년도 1월 달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150배 정도 줬을 때는 한 1800대, 1890불대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배 정도 줬을 때 이 정도 나타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110배 정도 주면 1,500불, 1,467불 정도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자, 이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2029년도, 2030년도 초까지는 이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한 3배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로 본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장에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금리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무 지지도 있죠. 대통령이 업무 지지도를 갖다 트래킹 해봤는데 로이터하고 입소스에 따르게 되면 이때 빨간 게 트럼프고 파란 게 일단 바이든입니다. 근데 1기 때 보시게 되면 1기 때 가장 안 좋았을 때 1기 말에 때 그때가 34%였습니다. 그때 안 좋았던 그때 마찬가지로 일단은 34% 정도 바이든도 그때 했죠. 지금이 38%라는 거겠죠. 거의 다가 지금 바닥권이 다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의 업무 지지도를 이끌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시장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금리의 방향이 계속해서 하락이 된다는 말은 아무래도 테슬라 이런 것에 상당히 좋게끔 상승의 여지가 되지 않겠는가. 2016년도도 자, 그렇게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P 레이쇼 일단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 236배수입니다. 그래서 5년치 평균이 115배인데 자, 거의 2배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EBITA 한번 보더라도 EBITA 포홀드도 마찬가지로 96배수입니다. 57배니까 자,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많은 힘든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한번 구해볼 것 같으면 2020년도 걸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27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걸 구해보게 되면 3.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한 120배 정도 주겠습니다. 여기서 5년 평균이 한 115배인데, 자, 120배 정도 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2.27입니다. 2.27 주고 2026년도 걸 구해봤을 때 120배니까 지금 모수에서 한 272불 정도가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일단 지금 이제 아무래도 2020년도가 내년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 2027년도 갖고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7년도 걸 해보게 되면 자, 이것도 120배니까 120배에다가 지금 이제 120배죠. 그래서 120배에다가 2027년도께 3.28입니다. 3.28 해주게 되면은 목표가가 한 393불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목표가가 393불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인데 지금 이제 위에 가서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모양이 이런 모양 때문에 좀 부딪히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상을 갖다 배수를 주면서까지 올리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1,400에서 1,500불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2030년도가 되면은. 자, 2030년도에 EPS가 11.16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한 120배 정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말해서 지금 이제 5년치 평균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120불에다가 120배수에다가 11.16이죠. 자,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나오는 가격이 1,340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된다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자체가 자, 여기서 지금 현재 몸속에서 120배를 계속해서 2030년도가 돼도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자, 그것이 더 문제가 되겠죠. 자, 물론 이때가 더 EPS가 더 많이 증가된 문제가 없는데 자, EPS가 이대로 됐을 때에 정말로 이 배수가 되도록 나올 수 있느냐. 이 배수가 나온다는 말은 계속 성장이 되면서 지금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겠다. 자, 그런 기대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것이 되든지 자, 그런 기대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은 지금 요거 자체가 더 많이 EPS가 증가되는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야만 그 목표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이 더 많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중에 하나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로보택시, 옵티머스에 지금 이제 희망을 걸고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 정도는 충분히 그 값어치가 나오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393불이니까 뭐 요 라인대죠. 직전 저점 요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일어나면서 200일선 위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안지까지 완전히 추세는 꺾이진 않은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 자체가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추세는 꺾이지 않았는데 지금 배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가기도 조금 힘든 모양이 좀 많이 빠진다면 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어정쩡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지금 이제 거북한 가운데 있죠. 그다음 직전 고점이 일단은 지금 현재 460불대 정도 되고 있으니까 480불대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모양을 갖다 완전히 지금 이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뭐 10% 20% 요 정도 되고 있는데 좀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좀 내려올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들고 가는데 좀 빠질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기도 좀 곤란한 상태 있고 자 그렇다고 해서 팔고 나오기도 좀 힘든 상태 있죠. 그래서 있는 분들은 보유하고 가시는데 새로 신규 진입하실 분들한테 조금은 시간을 좀 두면서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셔서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테슬라의 지금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이런 것을 믿어야만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셔서 계속 분할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